지난달 19일 킬러 문항 배제 지시 이후 업계에서는 난도가 높고 정답률 낮은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수능 난도는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선 신유형 또는 중킬러 문항 말고는 마땅한 방도가 없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주호 장관이 지난달 30일 한 언론와의 인터뷰에서 중킬러 문항과 새로운 유형의 출제는 없다고 못 박으며 변별력 확보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미 업계에서는 대통령이 국어의 비문학을 콕 짚어 언급한 만큼 국어가 쉽게 출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당시 전문가들은 수능 국어에서 타 교과목의 지식을 요하는 지문은 줄어들고 교과서나 EBS 교재를 활용한 간접 연계 문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어에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익숙한 문항만 나오게 되면 이는 즉 난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통상 국어는 철학, 경제, 과학 등 전문 지식을 포함한 비문학 문항이 킬러 문항으로 꼽히는데요. 한 고교 국어교사는 학교마다 교과서가 달라 되려 어떤 교과서에서는 나오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으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문학 출제 명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이어 비문학 문항의 목표는 학생이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등 비판적인 독서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교과 외 출제라고 막아버리면 이건 학력고사와 다를 바가 없다. 출제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학 역시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한 난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킬러 문항 사례에서도 통상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항이 분포되어 있는 공통과목 22번, 선택과목 30번이 킬러 문항으로 꼽혔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8개 문항 중 7개 문항은 모두 정답률 10% 이하의 고난도 문항으로 통상 업계에서 난도가 높은 킬러 문항이라고 꼽아왔던 문항들이었습니다. 결국 난도 높은 문항을 제외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적정 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문점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변별력 논란을 키우는 것은 교육부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수능 150일을 남긴 시점에서 출제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밝힌 뒤 정작 그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간 교육부는 공정수능이라는 단어 아래 적정 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예시나 구체적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공개한 최근 3년간 킬러 문항 역시 선정 기준 등이 모호하고 2024 수능 출제 예시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됩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공개한 킬러 문항 별첨 자료를 살펴보면 과목별 킬러 문항과 선정 기준이 나오는데 수학의 경우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외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음, 국어는 과도한 추론이 요구됨 등이 선정 이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앞서 공정수능으로 언급한 공교육 범위 밖 출제라든지 해당 지문이 교과 외 출제됐다든지 등 출처에 대한 지적은 없고 모호한 기준들 뿐이다. 정확한 구분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너무 말이 안 되고 애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출제 원칙으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 배제를 강조했는데요. 출제 기법 고도화를 위해 수능 출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날 평가원 역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난도를 체감할 수 있는 설명과 예시는 이번에도 없었다는 평가입니다.